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2회 Good Growth 글로벌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Small Change, Deep Impact, 즉 작은 변화, 큰 울림입니다. 오늘 디지털 혁신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계신 국내외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미래의 성공을 거머쥘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더 평평하고 더 빠르고 더 스마트한 미래 희망의 문을 여는 힘찬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선생님. 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발표하는 좀 색다른 경험을 오늘 하게 되는데, 모든 뉴스에서도 항상 지금 발표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팬데믹의 상황, 이게 어떻게 이걸 극복할지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또 다른 부분들은 이로 인한 어떤 그 교육에 대한 차등, 아니면 어떤 업무나 아니면 어떤 소득 기회에 대한 차등이 지속적으로 벌어져서 이게 지금 하나의 좀 글로벌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근래 조사된 어떤 자료인데요. 그 각 직군별로 그 직군, 해당 직군이 어느 정도 그 위험대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지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가장 그 상위, 그러니까 우측 상위에 놓여져 있는 게 가정의학과 쪽, 그 다음에 아래에 이 치과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어떤 간호사, 이런 영역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직군들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제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이 밀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덜 그러니까 위험한, 안전한 쪽으로 더 놓여져 있고, 유치원이 가장 위험한 쪽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일을 해나가고 지속적으로 그 직군을 유지하는 데도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새로운 시각들을 갖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버나 아니면 뭐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들도 미국에서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사람들이 이 상황, 코비드-19 이후에는 이걸 잘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 이게 결국 이 회사들의 존립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만들고 있고, 그나마 우버 같은 경우에는 우버이츠라는 음식물 배달 서비스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어떤 새로운 변화들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술적인 토대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위험으로 직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상황들에 어떻게 보면 또 역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어떤 영역들도 있어서,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어떤 리테일 스토어, 슈퍼마켓 같은 곳들에 온라인으로 접속되는 거, 뭐 그 다음에 집에 방콕 쪽이 되면서 어떤 이 미디어들을 스트리밍으로 즐기거나 이쪽에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고, 여행이나 아니면 뭐 어떤 각종 이벤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상태로 급격하게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비해서 결국은 특정 직군들은 굉장히 위험에 몰리고 굉장히 어려움에 이제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좀 지나서 앞으로 나아질 거냐? 단시간 내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다른 것들 준비를 오늘 뭐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변화를 잘 대응할 것이냐.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모두가 얘기하는데,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여러분의 기업에서 드라이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뭐 CEO다, 혹은 CTO다. 근데 요즘은 이 CEO나 CTO보다 더 앞선 게 코비드-19인 거죠. 이게 굉장히 가속화시키고 있고, 그동안에 그 누구도 못 몰아가던 일들을 단시간 내에 이룰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고요. 그런 변화들의 하나의 예가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코비드-19의 시작점이기도 했었지만 가장 빠르게 지금 그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일부 혹자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들의 접근이 뭐 이게 프라이버시의 이슈나 뭐 여러 것들을 염려할 수도 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추적 관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주요 장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자기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다른 행정구역으로
진입을 하게 되거나 이럴 경우마다 이 휴대폰을 통해서 자기의 상태를 보여줘야 되고, 결국 이미 감염된 빨간색인지 아니면 자가 격리가 필요한 어떤 단계인지 아니면 완전히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단계인지를 한눈에 확인될 수 있는 색깔 컬러 QR 코드로 구분하고 있고요. 이 각각의 기반이 되는 기술 요소들을 뭐 우리가 꼭 이번 코비드-19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앞으로 10년간 관심을 가져야 될 기술 요소를 나열해 보면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30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뭐 적어도 여기에 1번에 AI부터 10번에 나와 있는 클라우드까지, 그 사이에 뭐 지금 IoT, 빅데이터, 모바일, 뭐 우리가 많이 아는 기술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기술들을 다 융복합해서 새롭게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창구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되고 있고요. 가트너의 경우에는 매년 8월 중순에 이제 그 다음 1년간을 예측하면서 하이프사이클, 이머징 테크놀로지에 대한 하이프사이클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바로 얼마 전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가장 이슈화될 수 있는 기술이 소셜 디스턴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련돼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기술 영역이 지금 가장 핫한 기술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기술 하얀색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건 앞으로 1, 2년 내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널리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외의 기술 요소들 보면 대부분 AI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열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와 관련된 기술조차도 지금 수출 규제 품목으로 등록을 시켰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런 발표가 있었고, 이제 경쟁 국가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게 제한을 하도록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이 감시 카메라로 보고 있는데, 아까 보면 휠체어도 인식을 했고 사람을 인식하고 있죠. 학습이 다 돼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화학 공장에서 잘못해서 드럼통을 쓰러뜨려 가지고 화학 물질이 흘러나오는 걸 봤다. 이게 이미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물질을 흐르고 있다라는 걸 관리자한테 사진과 함께 알려주고요. 관리자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처리가 된 깔끔하게 정리된 사진이 다시 관리자한테 보고되는 일이 감시 카메라와의 연동 시나리오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뭐 병원 같은 환경에서도 이 특정 환자는, 이 사람은 지금 심장병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속하게 움직이면 안 되는데 그 환자가 그 이상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거를 담당 간호사한테 알려주고, 간호사한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알려줘서 휠체어를 집어가지고 그 사람을 케어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는, 그러니까 감시 카메라가 어떤 이 인텔리전트한 서비스와 엮어져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형태고요. 공사 현장에서도 이제 핫소라고 하는 금속을 자르는 전기톱인데요. 그 전기톱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그걸 좀 갖고 오라고 지시를 내리면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저 전기톱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저걸 갖고 오도록 메시지를 보내는, 이런 식의 이제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이 개입했었던 일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형태가 될 거고요. 당연히 뭐 지금 요즘 원하는 소셜 디스턴싱을 지켜내기 위해서 뭐 얼마나 가깝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그 사람이 계속 얼마나 겹치고 있는지를 뭐 관리를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일들도 할 수 있겠죠. 지금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DJI와 함께 준비했던 데모인데요. 이 공장의 어떤 그 배관이라고 보고요. 그 배관에 크랙이 생긴 거를 실시간 동영상을 보면서, 야 여기에 뭐 금이 생겼어, 뭔가 이상해라는 걸, 예전 같으면 그 배관을 다 사람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가능하겠고, 헬스케어 영역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견하는데, 그 이유는 환자들, 소비자들이, 그 이용자들이 될 분들이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를 예견한다든가, 지금 코비드-19 시츄에이션에서는 지금 이 방사선과에서 찍은 흉부 엑스레이, 근데 그 흉부 엑스레이를 가지고 지금 폐렴이나 뭐 다른 증상이 있는지를 이 기저질환과 연계해서 확인할 때도 꼭 이 의료진이 보지 않더라도 효과적으로 그걸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시도가 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이 영역이 아까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AI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테크놀로지 기업에, 저희 같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에 몰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에서 일하는 사람은 고작 3%에 불과하고,
또 다른 어떤 이 정부나 뭐 이런 다른 기관들의 혹은 난프로핏 오거나이제이션에 일하는 경우도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만들어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AI for Health라고 해서요. 5년간 지금 4천만 달러를 어떤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고 어떤 특별한 이 질병에 대해서 그거를 해결해내기 위한 어떤 특별한 연구가 필요한데 그것도 글로벌 어떤 헬스에 대한 인사이트, 글로벌 데이터를 모아서 인사이트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뭐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계속 차별화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까지도 고민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패턴들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코비드 19에 관련돼서 연구를 하려다 보면 굉장히 많은 방대한 자료를 모으고 그것을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분석을 하는 여러 작업들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도움을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AMD, 엔비디아 이 회사들이 연합을 해서 코비드 19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컨소시엄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 컨소시엄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백 코어, 수천 코어의 뭐 GPU 인스턴스가 필요하다 요청을 하면 이 컨소시엄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거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교육 많이 하시잖아요. 팀스,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라든가 아니면 줌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건 3월 달만 본 건데도 12일과 3월 31일 사이에 이렇게 폭증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뭐 보여드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로 사용자가 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저희가 기술을 써서 뭔가 변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 화이트보드 카메라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모든 카메라에 동작하는 건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서티를 해준 어떤 특정 카메라인데요. 보시면 이게 약간 비스듬한 각도로 찍게 되면 이렇게 사각으로 사다리꼴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 계산 연산을 통해서 카메라 보정을 해가지고 정면 살수로 비스듬하게 빗각으로 본 거를 정면 살수로 바꿔주고요. 멀리서 원격으로 참여한 사람이 지금 앞을 가리고 있는데 투명 인간처럼 처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로 지금 사람과 화이트보드를 구분을 해서 사람이 앞을 가리면서 설명을 해도 얘가 앞에서 찍었던 그 내용의 근간에서 계속적으로 투명인간처럼 사람을 처리하고 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화면을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실제로 이미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인터널 테스팅을 하고 있으면서 곧 한두 달 내로 오픈되는 투게더 모드라는 것을 이용하면 역시 이제 이런 요즘 보면 화면을 뭐 이렇게 격자로 나눠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가상화 공간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사람을. 그래서 사람의 배경을 날리고 이렇게 가상화 공간에 배치를 해서 실제 그 공간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지금 NBA 미국에서 가상의 관중을 써서 이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R, VR 같은 경우에도 연동이 돼서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떤 작업자가 AS 요청을 받고 작업자가 가게 되는데 만약에 그 머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미국에 있는 사람이 와서 같이 뭐 협업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지방에 있거나 근데 이런 요즘 같은 경우 이동의 제한이나 여러 문제로 원활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라는 믹스드 리얼리티 장비를 연구고요. 그래서 이제 장애 진단을 하러 엔지니어가 왔습니다. 근데 이 에러를 봤는데 이 에러 넘버만 갖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죠. 이때 이 사람은 혼자 왔지만 자기와 협업하는 엔지니어들을 이 믹스드 리얼리티 장비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제스처 컨트롤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팀 스코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통해서 자기와 협업하는 사람 팀 스코어를 만들어서 원격으로 콜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보는 시각이 이 상대방에게 바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시각과 똑같은 상태로 그래서 이제 서로 상대방의 관련된 그 에라 북을 옆에 띄워주고요, 가상으로. 그리고 그걸 발표보면서 조치를 하고 어디를 조치해야 될지를 그 시니어 엔지니어가 내가 이렇게 어디 부분 얘기할 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펜으로 집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조치를 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펜으로 그린 게 내 앞에 눈앞에 공간에 가상으로 표현이 되는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돼서 여러 가지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공정에서도 연동이 돼서 지금 에어버스에서 조립 공정을 할 때 놓치지 않아야 될 포인트를 이렇게 옆에 띄워놓고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식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헬스케어와 관련돼서도 이 시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음압병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환자를 다뤄야 되는 의사가 한 명이 들어가고 그 주변 사람들도 만약에 어떤 엑스레이나 기타 중증 환자의 경우 한 명의 의사가 아니라 여러 명의 의사가 그걸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위험한 곳에 여러 의사가 동시에 들어가는 게 이제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한 명의 의사가 들어가서 홀로렌즈 쓰고 작업을 하고 나머지가 다 원격으로 의사가 붙어서 함께 협업을 하는 구조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왔습니다.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빠르게 드렸는데요. 지금 이 데이터를 끌어모으고 그거를 정제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에서도 굉장히 투명한 데이터 관리 기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 제도적인 그 관점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모여준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과정, 그게 뭐 AI가 됐건 어떤 것들이 됐건 굉장히 잘못 이용하면 그게 굉장히 많은 이슈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윤리적인 이슈에 대한 고민들을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 윤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것들을 어떤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로 그리고 체계적인 절차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응으로, 그래서 어떻게 편견 없이 어떤 편견을 만들지 않는 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상황을 뭐 계속적으로 분석했는데 그게 어떤 특정 인종이나 특정 집단에 굉장히 잘못된 편견을 갖도록 만드는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가 그런 편견을 유발하는 것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신뢰도나 안전성,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일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GDPR 같은 그 레귤레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슈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저희 이 내부의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투명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저희는 그걸 이제 리스폰서블 AI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염려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적어도 저희 엔지니어나 저희 사람들이 관여된 프로젝트에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장애나 아니면 지구를 구하고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문제, 뭐 기타 다른 모두를 이롭게 하는 쪽에 관련된 부분들에 더 기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